요즘 미국과 대만이 아주 밀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만과 고위급 군사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그 대만 지원 법안을 발의를 하고 아주 천문학적인 그 군사무기 원조를 비롯한 대만 국방력 강화 조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함 미사일 판매를 허락한 거, 중국의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한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지는 것 이 자체보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동북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의 진영, 그리고 북중러 진영, 이런 진영 간의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맥락에서 대만과 미국의 그 접근이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치열한 인식의 전쟁이라고, 사람의 인식과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쟁이 주로 이제 뭐 주요 지기자의 그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의 경우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난 6월 10일과 12일 어간에 싱가포르 샹그릴라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대북 또 견제에는 뭐 미사일 경보라든가 탐지 식별 올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대중국 견제에 가까운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라든가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같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대만과 동중국해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거의 규탄에 가까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한미일 국방장관의 그 어떤 공동된 행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럽 지역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에 이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블록화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토가 집단 방위 체제의 성격을 확장해서 집단 안보 체제를 닮아가는 듯한 행보를 해왔어요. 범지구적인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지향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고를 계속 보내던 러시아가 급기야 칼을 뺐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이지요. 러시아로서는 서방 유럽과 버퍼존이 필요합니다. 완충구역이 점점 얇아지고 없어지고 하는 모습을 목도하다가 이번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이후 나토는 단 1인치도 동쪽으로 진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위배한 데서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북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들이 꾸준히 등장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블록화, 그리고 북중러의 접근, 이런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러시아가 침공이라는 표현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특수 군사 작전이다 뭐 이런 명명을 해가면서 자기의 국가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이라는 악수를 뒀는데, 이런 걸 보고 학습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만을 향한 이른바 기습 공격 그런 것보다는 사실 특수 군사 작전, 뭐 사실 폭격에 가까운 그 무력 시위 등등을 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어떤 전략적 행보를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폭격을 가하고 접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를 해서 한국의 발목을 잡고 한미일 이 블록이 북중러 블록과 대결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과거의 냉전 시대로 급 회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에서 설마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근데 지금 경제나 안보 상황이 참 위중한 국면으로 그 와선형의 그 최악의 사태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상당히 그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판은 북한 김정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유진영에서도 오판이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항상 판단이 옳았냐? 아프가니스탄 사태 철군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실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 안반 사태 안보를 위해서 대만의 안보 상황을 긴밀히 추적을 하고 잘 모니터해야 되고, 특히 대만 고위 당국과 그 NSC 그 비서장이 직접 미국 당국과 그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이 갖고 있는 그 정보력,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의외로 대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지략을 발휘해서 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대북 대비 태세 측면에서 정말 그 균형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략이란 측면에서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국가의 이제 앞을 설계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 고정되는 상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를 자처해야 하거든요. 강대강 대결 구도로 전환되도록 우리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 한반도는 지금 안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화의 끈을 아예 딱 끊어버리고 어느 블록 속으로 들어가서 칩거해서는 안 된다. 역사 속의 인물 징기스칸의 경우는 기민하게 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을 쌓고 수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살 길을 모색해가는 기민한 사고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은 전부 다 핵미사일 문제를 온 관심을 갖고 모니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서북도서나 이런 곳에서 허를 찌르는 도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소위 공무원 피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 우리 대만 이슈와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 잘못 이것을 관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치열한 내부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현재 정치 과잉 현상 속에 있는 내부의 분석 시각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큰 안보 그림을 보고 안보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것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대강 구도가 훨씬 그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대책 없이 강하게 대응해 하면 북한의 강경론자들한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조용하고 편안한 자세로 입만 살아 강경 대응을 외치는 이런 경우가 안보를 그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미식 축구에서 그 암체어 쿼터백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가서 현장에서 뛰지는 못하면서 그 뒤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 뭐 쿼터백 저렇게 해서 어떻게 공격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원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조심스럽게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면서 제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들어서자마자 한두 마디로 팍 하면 시원한 것 같지만 그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저는 귀를 기울이는데, 시원하게 얘기하는 뭐 선제 타격이나 킬체인이나 그런 것도 사람을 후련하고 이제야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답게 좀 행동하는구나라고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뒷감당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김여정이가 또 다른 막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위기관리 측면에서 좀 더 치밀한 지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20년 넘게 나토가 중국 봉쇄를 위해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왔다는 측면을 떠올린다면 동북아에서의 이런 대결 구도,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라도 기민하게 모색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 뒤에 숨어서 줄 서는 나라는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구상을 해나가는 지도자 국가를 꿈꿔야 하는 나라거든요. 국방당국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이나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심을 딱 잡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든든하고 신뢰받는 국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체크 앤 밸런스로서 국방 차원의 체크 앤 밸런스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담만 안고 오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젠다를 세팅하고 우리의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들을 엮어내는 강소국의 지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원 청구서만 받아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세계 평화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적절하게 감당하면서 새 정부가 이 그 험난한 파고를 잘 헤쳐나가기를 성공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무대에 첫 공식 데뷔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제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까지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전략적 메시지뿐만 아니고 정말 신중함을 또 준비와 조언 또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국제 전략 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